이게 제가 에미레이트 재직 중에 썼던 모자인데요. 오랜만에 한번 써보려고요. 요 스카프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유니폼 중에? 이렇게 디자인하고 나서 유니폼을 입을 일이 없는데 이 모자만큼은 한 번씩 제가 꺼내서 한 번씩 써봐요. 근데 여전히 설레네요. 꼭 비행 가야 될 것 같고 살라말레쿰, 굿모닝, 굿애프터눈 인사할 때도 되게 떠오르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것이 카타르 항공 이제 비행기 380 기종인데요. 카타르 항공에 입사하신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랑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빨리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차례 탈락하시다가 이번에 조이닝 날짜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제가 봐오는데요. 이렇게 되게 많은 멘티들을 만나다 보면 합격하는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저 또한 승무원 준비를 굉장히 오래 본의 아니게 오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합격하는 자기만의 타이밍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케빈백. 오늘은 승무원 합격하는 자신만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안녕, 애슐리예요. 오늘은 그런 합격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멘토링을 8년째, 2011년도 회사를 관두고 나서 지금 8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멘티들이 같은 과정을 거쳐갔지만 한 번만에 합격하시는 분, 또는 여러 번 낙방 끝에 합격을 하시는 분, 또는 끝내 흐지부지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시는 분들,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는데요. 이런 여러 타입의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 한 번만에 합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 번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20 몇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승무원으로서의 기본 이미지와 애티튜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께서는 면접 시에 임해야 할 태도와 어느 정도의 기술, 지식 정도 어느 정도만 다듬어주면 가서 금방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숙련된 멘토에게 어느 정도만 다듬고 면접에 임하시면 금방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멘티들 중에 보시면 한 번만에 합격하신 분 하나,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3, 4분 정도 되고요. 한두 번 만에 거의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번 낙방 끝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카타르 항공 ACG 링크를 받으시고 대기를 걸고 계신 분들이 지금 2분이 계시고요. 이분들 이제 메디컬 체크하시고 조이닝 날짜 정해지시면 카타르 도하로 가서 트레이닝 받고 이제 승무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 2분들 또한 굉장히 많은 낙방 끝에 지금 합격 메일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제가 또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낙방 끝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의사소통하기에 영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합격을 망설이게 되거든요. 면접관들도. 밝고 적극적이고 뭔가 승무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뿜뿜 풍기고 있는데 말을 시켜보면은 동사의 활용이 좀 부족하다거나 어휘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렇다고 판단될 때 계속 질문을 거듭해서 영어 실력을 확인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듭하다 보면은 원래 실력이 드러날 수 있겠죠. 특히 제가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동사 활용.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구분을 잘 못하시고 분사 형태로 바꾸지 않고 동사의 원형들을 비동사, 일반 동사를 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제 부분에서도 에러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사 부분 꼭 집중하셔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항사에서는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에세이도 시키거든요. 이번 에티하드 면접에서 영어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총 30문제였고 5문제가 에세이였어요.
그리고 문법 25문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총 2시간에 걸쳐서 영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답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셔야지 이 영어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겠죠. 특히 에세이 같은 경우는 내 생각, 내가 회화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글자로 다 남기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분들은 딱 보기만 해도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된 표현을 썼는지 금방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영작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 아셔서 영어 실력은 반드시 보완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꼽은 요인은요, 외적인 이미지 부족.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 앞에서 대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요소에는 표정. 여러분 지금 이 얼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 얼굴 누구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저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은 상대방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거울 보고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한 누가 날 보고 있죠?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짓는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기내 안에 몇 명이 날 쳐다보고 있다?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승객분들 50명에서 100분 정도는 승무원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하나, 자세 하나, 태도 하나 허투루 할 수가 없는 직업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표정 관리, 그 다음에 자세 관리. 자세가 너무 삐뚤어져 있거나 했을 때 신뢰감을 주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자세라든지 이런 표정 관리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현재 하고 있는 직업상 웃을 일이 없는 직업인 거예요. 사람들 만날 기회도 적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사무직 같은 분들께서는 미소를 짓거나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트레이닝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일상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승무원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인 거 저도 알거든요.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나를 묶어둘 필요도 있고 어느 때는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저를 굳이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좀 밝게 당당하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좀 더 승무원에 가까운 이미지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미지 또한 성격적인 부분으로서 면접관하고의 케미스트리가 맞으면 또 보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외적인 이미지가 어떤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면접관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지 스스로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의 낙방 끝에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 세 번째, 때가 아닌 경우. 의욕은 충만하세요. 열정은 우주만큼 많은데 나의 실력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면접관이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승무원 직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아, 저 친구 되게 자신감 있고 열정은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하구나, 준비를 안 해왔구나 라는 허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좀 더 준비하고 와, 이번에는 그냥 돌려보낼게 하고 낙방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요행을 바라고 덥석 면접에 뛰어드시는 경우 결국 탈이 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차근차근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좀 평가해보시고 자신의 실력도 쌓으시고 면접을 통해서 더 많은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면접은 합격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아,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봐야지 라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멘토하고의 어느 정도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스킬은 익힐 수 있지만 그 실전만의 분위기라든지 현지 면접관 만났을 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다르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됐다고 해요. 그냥 면접에 실전에 가서 더 많이 배우라고 하고 차라리 면접을 보내는 편이에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경우에는 좀 더 트레이닝을 하자고 하기도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면접관을 해봤잖아요. 합격 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면접으로 바로 보냅니다. 면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합격하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의 낙방 끝에 합격하는 유형의 사람, 제가 생각하는 세 부류의 지원자들을 요약을 해봤고요. 세 번째, 끝내 흐지부지 되시는 분. 어떤 분들께서 끝내 흐지부지 되실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야, 요즘에 승무원 되게 핫한 직업이래.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중동에 가면 집도 대주고 월급도 많고 IT 티켓도 쓸 수 있고 야, 정말 핫하대.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간절함 없이 그냥 쏙 한번 뛰어들어 보신 분들. 근데 찍어서 맛보니까 아, 이거 만만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핫하다고 해서 뛰어들었으나 뒷심은 부족하신 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에티하드 항공 서울 채용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에티하드 항공 서류 지원자 수가 거의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7,000명의 서류 지원자 중에 오직 1,000명 분께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1차 면접 맥티 대행으로 면접을 보실 기회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진짜 몇백 대 1이죠. 몇백 대 1의 경쟁률인 걸 아시면서 그냥 쏙 뛰어들어서 한번 면접 준비해보고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경쟁률 너무 세고 너무 쟁쟁한 데도 많아. 라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 뭐 딴 거 알바하고 좀 이렇게 놀다가 또 면접 나면은 해볼까? 해가지고는 또 지원하시고 또 탈락하고. 그러니까 독함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해볼까 해서 계속 면접만 그냥 몇 번 보시다가 에이 그냥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고는 흐지부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 정도의 각오도 없이 그냥 한두 번의 낙방으로 다른 길을 가실 분들은 애슐리가 충고드리는데요.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행복하게 자기 갈 길 가면 돼요. 근데 예전에 스터디 같이 했던 친구가 야, 나 합격했어 라고 소식을 전해왔을 때 네가? 어떻게? 라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맡은 곳에서 만족하시면서 자기 갈 길을 가시면 돼요. 친구는 내가 다른 길을 갈 동안 이 한 분야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자기 꿈을 독하게 간절하게 이뤄낸 사람이니까요. 인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외항사 면접에서는 외운 답변이나 정형화된 태도보다는 지원자의 진짜 모습, 그래서 막 돌발 질문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센턴 슈팅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 플러스 승무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가 합쳐진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의 개성과 색깔이 있지만 이것이 승무원으로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완을 해서 잘 포장을 해서 면접관에게 나 여기 있어요. 너네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 여기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면접 준비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기 평가라는 거는 객관적 요소에 상관없이, 즉 사회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상관없이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가 타인은 되게 평가를 쉽게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평가는 안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보다 더 낮으신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의 예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는 될 사람이다. 나는 이미 승무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걸까? 아, 언젠가는 되겠지. 난 아직은 부족한데 뭐 한 3개월 후에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는 합격의 시기는 정말 틀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객관적인 실력이랑 상관없이 마음가짐만큼은 나는 이미 충분해. 나는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면접에 임하셔야 돼요. 면접장에 가서도 아, 난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면접관한테도 그 태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돼? 이런 자신감으로 장착하고 생활을 하셔야 되고 면접장에도 그 마인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합격하는 자신만의 타이밍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합격 타이밍은 언제인지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승무원이 돼서 지금의 모습에게 편지를 쓰는 거.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 포기하지 말고 빨리 내 모습으로 와 라고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슐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이 레드햇을 쓰는 날까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항공사의 유니폼이 있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